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반성 없는 국힘당의 작태에 국민의 인내심도 끝이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범여권은 사필 규정이라며 이제야 정의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는데요. 내란 수계 윤석열이 재구속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득한 내란 수괴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다. 윤석열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떠올린 성경구절입니다. 법원이 희한한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법리적 탈옥을 시킨 지 124일 만에 그는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윤 어게인입니다.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3특검이 다루는 모든 사건에 김건희 씨 지문이 가득합니다. 김건희 씨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갈 것이 아니라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김건희 씨 구속,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국민 뜻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은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구애라고 단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도 김건희 구속이야말로 정의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인 거죠. 그런데 국힘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끝까지 감쌌던 그들은 이제 와서 계엄의 피해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는데요. 과거 한남동 관저까지 찾아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몸을 던졌던 모습을 국민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국힘당 의원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잠시 판단을 잘못했을 뿐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했는데요. 민주주의 파괴를 단순한 착오로 몰아가는 이 인식은 참담할 뿐입니다. 더 기막힌 건 계엄의 피해자라는 궤변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계엄에 찬성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입니다. 그런 제1당을 공범으로 몰고 정당 존립을 흔드는 것, 명백한 야당 말살 시도입니다. 조은희 비대위원은 국힘당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찬성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결과적으로 피해자라는 개의이 없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서 반대한 것도 관절을 지킨 것도 국힘당인데요.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라니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힘당 박성훈 대변인은 개인 발언일 뿐이라고 했지만 이 또한 무책임의 극치인데요. 정당이라면 최소한 사태의 본질에 대해선 책임있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다시 국힘당의 보여주기 혁신쇼가 시작됐는데요. 윤희숙을 위원장으로 내세운 혁신위가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내분으로 나를 세며 비전 마련과 정책 역량의 축적을 게을리하고 절대 다수 정당의 횡포와 폭주에 무력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특히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세 번째,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네 번째, 당대표를 강제 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대표 선출 규정을 급변시켜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다섯 번째, 2024년 4월 총선에 참패하고도 당을 쇄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열로 국민과 당원을 실망시켜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윤석열과의 단절을 당원 당규에 명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국민은 더 이상 국힘당의 사과를 믿지 않습니다.
반복된 말뿐인 사과와 진정성 없는 태도에 국민은 이미 등을 돌렸는데요. 언제까지 이 재방송을 또 봐야 하는 걸까요? 혁신위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전횡, 계파 싸움,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당대표 강제 퇴출, 국민 참여 배제 등을 열거하며 전당원 투표로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은 과거 국힘당이 수없이 반복한 거짓 약속과 무책임한 행태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혁신위를 통해 내놓은 새 출발 약속도 그럴듯한 말은 넘쳐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당원 투표로 바꾸겠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만 남은 거죠. 국민은 더 이상 말잔치에 속지 않습니다. 국힘당의 민낯은 여론조사 수치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힘당 지지율은 19%로 나타났습니다. 국힘당이라는 당명을 쓴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앉은 건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5%, 개혁신당은 5%, 조국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였으며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5%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조차 국힘당 지지율은 31%에 불과했는데요. 응답자의 69%가 국힘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20%, 인천 경기는 17%, 충청은 14%, 강원 제주는 22%, 부산 울산 경남은 25%, 광주 전라는 4%에 불과했는데요. 사실상 전국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수치는 단순한 하락세가 아니라 국민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인데요. 당 내부도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를 그냥 지금 상황에서 수사가 과잉된 거는 좀 있지만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투쟁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 이런 취지신 거죠? 아니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성 수사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예. 앞으로 지금 아.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예. 상당히 많다고 예. 다들 아실 테고 실제 예상치 못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1번이 될 줄은 아마 다 예상을 못하셨던 것 그렇겠죠.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 이렇게 좀 예. 있는 것 같은데 예. 배현진 의원은 전화기를 바꾸는 의원들이 많다며 특검 수사를 앞두고 국힘당 의원들이 주변 정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는데요.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계엄령을 옹호했던 자들이 특검 조사에 대비해 핸드폰까지 바꾸는 작태는 국민 앞에 스스로 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정당이라면 떳떳하게 조사에 임해야 하는데 이들은 끝까지 꼼수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은 국힘당이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는데요. 신율 명지대 교수는 보수 유권자조차 국힘당에 등을 돌렸고 상식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물러났고 권성동, 권영세 등 기득권 세력이 다시 장악하면서 당내 분열은 심화되고 있는데요. 보여주기식 혁신쇼는 이제 지긋지긋하고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국힘당은 이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인데요. 당신들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입니까? 국민은 반성 없는 작태와 무책임한 정치에 진절머리가 났고 진정한 변화 없이는 그 어떤 약속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요. 지금 국힘당이 해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을 해체하는 것 말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살펴볼 자료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 이후의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경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주로 이 상황에 대한 좀 비판적인 분석, 또 전망 이런 걸 담고 있는데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하고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전직 대통령 재구속이라는 상황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매우 이례적이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좀 상반된 반영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이 거대 정당이 지금 직면한 위기, 그 본질을 상당히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목소리하고 또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태의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뭐 사필 규정이다, 정의의 실현이다,
이런 반응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고요. 심지어 내란 수계, 그러니까 내란 음모의 최고 책임자라는 상당히 강력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네요. 반면에 국민의힘 첫 반응은 송구하다, 이 정도로 비교적 좀 차분했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 상당히 좀 복잡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 점을 자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좀 두둔하거나 심지어 당이 계엄 사태 국면에서 오히려 피해자였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온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보내주신 분석에 따르면 이게 과거의 계엄 해제 표결 반대라던가 이런 당의 실제 행보와는 좀 모순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소위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냐 이런 날선 지적도 같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비판,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들어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건가요? 과거 행보와의 모순 말고 또 다른 이유 같은 게 언급이 됩니까? 네, 자료들을 보면요. 과거에 그 계엄 해제 요구를 좀 외면했던 당의 전력,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태도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좀 모면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수사일 뿐이지 이걸 뭐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시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 속에서 결국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해서 사과문 발표했죠.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막지 못했다. 고질적인 계파 갈등, 소통 부재 이런 걸 거론하면서 새 출발을 다짐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단절, 이걸 당원 당규에 명시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안까지 내놓았고요. 이번에 정말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자료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혁신 약속이 있었지만 결국 뭐 공연불에 그쳤다. 이런 경험적인 불신이 좀 깔려 있는 거죠. 이번에도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평가가 좀 줄을 이루는 것 같고요. 이런 불신은 사실 여론조사 결과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요? 어느 정도길래 그런 평가까지 나오는 건가요? 그 자료에 인용된 전국 지표 조사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글쎄요 1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당명 교체 이후로는 최저치고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앉은 거거든요.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은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TK 지역입니다. 여기서조차 지지율이 31%에 불과하고 무려 69%가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어요. 자료는 이걸 두고 국민이 보내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와, 텃밭에서조차 그 정도 수치로 외면받는 상황이면 이거는 혁신위의 노력이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정말 역부족이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읽히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자료는 당 내부의 혼란 역시 여전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의원들이 특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 이런 것처럼 변화보다는 그냥 위기모면의 급급한 모습이 보인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김영태 전 비대위원이나 신율 교수 같은 분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당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신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당 안팎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에 국민의힘이 처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을 선언하긴 했지만 과거의 행적이라든가 현재의 혼란, 그리고 또 싸늘한 여론 사이에서 그 진정성을 좀 의심받고 있다. 이게 핵심적인 진단인 것 같군요. 혁신 시도마저 쇼로 치부될 만큼 신뢰를 잃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마지막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정당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 세력의 방패막인가? 결국 진정한 성찰과 변화 없이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심지어 당 해체 수준의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아주 강한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관점을 통해서 지금 막 요동치는 한국 정치판에서 이 정당이 과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또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